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에 열심히 사는 돌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남들은 평범한 건 그저 그런 거라며 폄하하곤 하는데 평생을 평범하게 살지 못했던 저는 그런 소리를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평범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결혼을 약속한 아빠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엄마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반려자를 잃으셨는데 이게 축복인지 비극인지 뱃속에 제가 있었던 거죠. 외갓집 식구들은 당연히 사생아로 태어날 저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애비도 없는 애를 낳아서 무슨 고생을 하려 하냐며 그렇게 엄마를 뜯어 말렸다는데 엄마는 오히려 제가 아빠가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며 온갖 구박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고집스러운 딸 때문에 애가 타던 외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설득하려 갖은 노력을 하셨는데 끝내 엄마는 당신의 가족이 아닌 저를 선택하며 야반도주하듯 밤에 몰래 집을 나와 가족도 없는 혼자의 몸으로 저를 낳으셨죠. 그때 엄마의 나이는 24살, 한참 청춘이었어요. 내가 그때 뭘 아니? 그게 네가 낳으려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참았다는 거 아니냐. 나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어렸어.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안 무서웠어? 가족들까지 등지고 혼자서 어떻게 날 낳을 생각을 했어. 낳고 나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무슨 그때 엄마 머릿속에는 무조건 널 낳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지. 솔직히 널 낳고 집에 돌아가면 어찌어찌 받아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던 거지? 완전 문전박대 당했지. 애 낳겠다고 야반도주한 딸은 동네 창피해서 못 받아준다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조금 무서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방실방실 웃는 그런 너를 보는데 이상하게 또 어떻게든 될 것 같더라. 내가 그래도 네 엄만데 우리 딸 하나 못 지킬까 싶었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에 우유도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부업을 하며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을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러고도 엄마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신의 좋은 시절을 모두 뺏어간 저를 당신의 인생에서 큰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는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미혼모라는 것이 싫어 그냥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니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엄마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 그런 마음이 생기고부터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줄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꿈꿨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이 돼야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서 살짝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교사로서 교육 철학이나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된 직업을 원했던 거였죠.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되고 아이들과 지내게 되니 저는 어느새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교사라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 힘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비록 대출은 있었지만 제 힘으로 엄마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뿌듯함에 저는 제 직업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학년 초만 되면 아이들은 의뢰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겐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만난 사이로 같은 학원에서 만나 5년째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임용고시에 한 번에 붙었지만 남자친구는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져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도 남자친구는 계속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서로 다른 처지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어요. 게다가 저는 남자친구가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집안은 돈도 많고 뭐든 아쉬울 거 없이 풍족했고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는 공부도 적당히 했고 교사가 되는 것에도 그리 간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임용고시를 준비했지만 저만큼이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간절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간절함도 없이 친구 좋아하고 누릴 건 모두 누리고 싶어 했으니 천재가 아니고서야 합격하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교사가 된 후에 동료 선배 교사들은 저에게 어지간하면 남자친구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간 남자친구와 지냈던 시간도 길고 그 시간 속에 좋았던 추억이 많아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늘 사생활하는 꼬리표 때문에 날카롭고 예민한 저를 모두 다 알면서 저희 엄마처럼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었고 또 남자친구도 저처럼 사생아는 아니지만 유복자여서 아빠 없이 컸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적어도 저는 남자친구가 저처럼 임용고시에 붙어 교사가 되면 그때가 결혼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내신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기다렸는데 남자친구의 수험 생활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8년 넘게 준비하던 남자친구는 결국엔 포기 선언을 했고 허탈한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얼굴은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는데요. 희수야, 아무래도 교사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왜 또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아깝지 않아? 나 이제 문제집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임용은 언제 붙냐고 하도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뭐 하려고? 취직하게? 나 아직 젊어. 그리고 이 오빠가 인서울 4년제 대학 졸업생인데 그까지 취직이 어렵겠냐? 신입이라고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너랑 빨리 결혼도 하지.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물론 오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아쉬운 게 없어 보여서 기를 쓰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긴 했는데 오빠도 딱 1년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건 어때? 그건 이미 텄어. 난 너처럼 절실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 그리고 이미 취직할 곳도 몇 군데 알아놨고 나 영업일을 좀 해볼까 해. 영업? 너도 알다시피 이 오빠가 성격 하나는 좋잖아. 게다가 남 비위는 또 얼마나 잘 맞춰. 영업은 능력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버니까. 이참에 난 영업맨이 되려고. 엄마가 내가 하도 시험에 떨어지니까 포기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저는 저렇게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래, 어쩌면 그 일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마음이 텄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몇 년 더 공부를 한들 가망은 없다 싶었죠. 그리고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남자친구는 첫 면접을 본 회사에 한 번에 합격했고 자기가 말하던 대로 기술 영업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일을 배워야 해서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았지만 남자친구는 금세 영업일에 적응해 일이 재밌다며 신나했어요. 듣기로 돈도 점점 많이 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둘 다 사회인이 돼서
2년의 시간이 더 지났고 드디어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심 딸이 연애만 하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결혼을 못할까 걱정했던 엄마는 안도의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막상 결혼을 진행하려 하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고졸이고 게다가 오랫동안 파출부 일을 하시다 최근에는 건물 청소 일을 하시는데 남자친구의 엄마는 같은 처지라고 해도 명문 여대를 나왔고 또 남자친구의 친가의 재력이 있어서 혼자가 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큰 아웃도어 매장을 차려주셨다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니 두 어머니의 다른 환경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행여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까? 그것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빨리 예비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뵈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간 날,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야 했어요. 제가 나름 긴장을 하고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은 예상한 대로 꽤 넓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게다가 저를 맞이하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뭔가 사모님 같은 분위기를 풍겼는데 딱 봐도 저를 썩 내켜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의외로 결혼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서 와요.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워낙에 우리 아파트가 눈에 잘 띄니까. 인사가 늦었네요. 지용이 엄마예요. 네, 저는 양희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둘이 10년이나 만났다면서요? 네, 임용고시 준비할 때부터 만났어요. 엄마, 내가 말했지? 희수는 임용고시 딱 한 번만에 붙었어. 죽이지? 그래, 죽인다. 지는 8번이나 떨어져 놓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벨도 없는 놈? 에이, 또 그런다. 엄마가 임용고시를 안 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 우리 희수 같은 애들만 붙는 거라고. 오빠, 그만해. 그래, 그만 좀 해라. 내 아들이지만 진짜 못 봐주겠다. 지 엄마 속도 모르면서. 엄마도 이제는 그만해. 이왕 허락한 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줘. 엄마가 어디 가서 교사 며느리를 보겠어. 언제는 교사 며느리라 좋다며. 그야, 그때는 사돈 될 사람이 청소한다는 말을 듣기 전이지. 엄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근데 알겠지만 나도 남편 없이 살아서 편견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라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아가씨가 사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반갑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 내가 내 욕심 내려놓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 아가씨도 이해해요. 우리도 뭐 가족으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친해지겠지. 저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 불편하기까지 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차라리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 알겠다고 박차고 일어나기라도 할 텐데 내키지 않지만 허락을 한다고 하니 허락을 받고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어디예요? 자가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땡땡동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은 저희 엄마랑 거기에 살아요. 그럼 결혼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엄마, 왜 그렇게 혼자 진도를 많이 빼? 우리 희수 민망하게. 민망하긴? 결혼은 현실이야. 이렇게 얼굴 본 김에 물어보는 거지. 그럼 결혼 후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 결혼은 현실이니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걸 면전에서 그렇게 물으시니 솔직한 것과 무례한 건 다르기에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에 빠졌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오셨어요. 급기야 무슨 오지랖인지 뭔지 저희 엄마가 건물 청소하시는데 딸 시집 보낼 돈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거기부터는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정중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고 지용 씨도 결혼하면서 집에 손 벌리지 않았으면 해요. 저희 둘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능력껏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는 저희 엄마가 고생하셔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선물로 드리려고 샀어요. 그러니 그 아파트는 저희 엄마 거고 결혼을 하면 제가 출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라 그런지 아주 딱 부러지네. 아, 이제 말라도 되겠지? 친정엄마 생각하는 그 마음은 기특한데 난 좀 생각이 달라.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아마 나랑 똑같은 말씀 하실 거야.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둘이 그렇게 결혼하면 사람들이 나나 희소씨 엄마한테 혼자 키우더니 능력 없어 자식 결혼도 저리 시킨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아마 희수씨 어머니도 그걸 원하진 않으실걸? 그래서 나는 남들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둘이 호화롭게 결혼했으면 좋겠어. 혼자 힘으로 키웠는데 저렇게 시집장가 잘 보낸다는 말 들어야지.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넌 뭘 자꾸 나중에 하래? 그럼 결혼도 엄마 죽고 나중에 해야지. 나는 그저 시작은 비슷하게 생활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은 심플했지만 어쩐지 불쾌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엄마가 원래 말을 정없이 한다고 했고 막상 결혼하면 자기 엄마는 우리한테 큰 관심도 없을 거라며 결혼식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놨는데 제 얘기를 다 들은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 엄마 말 참 잘하시네.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가? 엄마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딸은 뭐가 그렇게 걸릴까? 그냥 너무 조건을 따지니까. 그리고 자기는 솔직하다고 하지만 어쩐지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 10년 만났는데 헤어질 거야? 너 헤어질 자신은 있어?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네 구미에 맞을 수는 없어. 그 엄마라는 사람도 그랬다며? 반갑지는 않았다고. 그래도 허락한다고. 너도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엄마는 기분 안 나빠? 나쁘지. 엄마는 우리 딸 엄마니까. 근데 엄마는 괜찮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뭐가 아쉬워?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전에도 말했지만 이 아파트 엄마가 갖기엔 너무 커. 이 큰 집을 나 혼자 살면서 쓸고 닦으라고? 엄마 청소하는 거 이골이 나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 시집가면 무조건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 거니까 너 이 집 신혼집으로 쓰던가 아니면 팔아서 목돈 만들던가 해. 아니 왜? 남들은 자식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던데 엄마는 왜 그래? 내 맘이지. 그리고 엄마도 충분히 번다. 이런 아파트 없어도 잘 산다고. 너 나 무시하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고 싶은 거잖아. 엄만 네가 행복한 게 효도야. 시집가서 사랑받고 잘 살면 그게 더 큰 효도고. 그러니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선택한 그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기나 해. 엄마도 엄마 하나 책임지고 너 하나 시집 보낼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니네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싫어. 나는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왜? 엄마가 돈이 없을까 봐? 엄마는 말을 해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기대지 않는 것도 부모는 서운한 법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엄마도 딸 위해서 과소비 좀 해보자. 엄마가 평생 그거 하려고 돈 벌었잖아. 저는 엄마의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 더 말을 하면 그때는 진짜로 엄마가 서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 결혼에 대해 고민했고, 그때는 그게 악연인 줄 몰랐지만 그즈음 저희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에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지만 제 걱정과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커피도 가져다 드리고 점심도 같이 드시며 다가가려고 했고, 엄마는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깍쟁이 스타일인데 사람은 좋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가 조심히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어요. 자기야, 있잖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난 솔직히 대릴 사위도 괜찮거든? 근데 장모님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하신다면 자기 사는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이 생각이 바뀌셔서 같이 살겠다고 하셔도 난 상관없어. 왜? 결혼식은 남보기 좋게 하자고 하시면서 아들 신혼집은 왜 남보기 좋게 안 구해주신대? 에이, 우리 자기, 우리 엄마한테 빈정이 많이 상했구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능력이 아직은 그래. 우리 엄마야 저렇게 떠들어도 돈 없어. 할아버지가 내준 그 가게가 우리 엄마 전 재산이야. 지금 사는 아파트도 월세고. 그럼 신혼집은 내가 마련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 그럴 여력은 없다. 대신 그 아파트 대출금 나도 절반씩 갚을게. 그거 다 갚고 장모님 드려도 괜찮아. 장모님 집에 월세 내고 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발 생각 좀 긍정적으로 해주면 안 될까?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은 원래 이렇게 하나 내려놓으니 또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또 다른 변수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는 조건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살 집은 구해야 하고 저희 엄마는 나가 산다고 고집을 피우시니 나중에 살던 아파트를 저희 엄마 명의로 돌려주는데 불만만 없다면 함께 대출금을 갚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예비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네요. 아무튼 그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행복한 꽃길만 걸을 생각으로 남들 부럽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지금은 엄두가 나지 않지만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부터 10까지 해준 것처럼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데 신혼집이 된 제가 엄마와 산 아파트까지 자기가 마련해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지 못했고 그저 조금씩 부풀려진 시어머니의 자랑이 불편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시도 때도 없이 호출하시곤 했어요. 아가, 퇴근했니? 너 그럼 퇴근길에 여기 신사동 땡땡땡 레스토랑에 좀 들러라. 레스토랑이요? 왜요? 내가 오늘 대학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 근데 교사 며느리 자랑을 했더니 내 친구들이 그렇게 너를 보고 싶다고 한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편하게 식사하고 가. 저는 이렇듯 대학 친구, 동네 친구, 가게 지인 등 시어머니의 모임 자리마다 불려다녔어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문제는 남들 앞에서는 실컷 당신 며느리가 교사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얼굴색을 싹 바꾸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있잖아, 주변에서 하도 며느리 좀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네 자랑을 많이 했다만 솔직히 네가 직업 말고는 내세울 것이 있니? 그러니 내가 너 데리고 막 자랑했다고 해도 너 절대 거만해지면 안 된다. 너 가만 보면 너는 임용고시 한 번에 붙었는데 내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 그럼 못 쓴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짓이 지 남편 기죽이는 거야. 명심해.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결혼 안 했죠. 아휴, 뭐 아무튼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리고 이건 내가 노파심에서 묻는 건데 정말로 니네 사는 그 아파트 니네 엄마 드릴 거 아니지? 네? 지용 씨가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 장모님 집에 산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뭐라고? 무슨 그런 개코 같은 말이 다 있어. 그럼 내 아들이 지금 장모 될 그 집 대출금을 갖고 있단 소리야?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게 싫으면 전세든 월세든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돈은 나가야 하고. 그래서 뭐 니네 엄마 될 그 아파트 대출금을 월세라고 생각하고 갚는다고? 세상에 얘는 선생식이나 된다는 애가 셈이 왜 그렇게 느려. 그냥 지금 사는 아파트 니네 어머니 안 들이면 되잖아. 어차피 나나 니네 엄마 인생 반 넘게 살았는데 무슨 재산 욕심이 있다고. 그냥 지금처럼 둘이 벌어 대출금 갚고 그 집 시세 오르면 그거 팔아서 더 큰 아파트로 넘어가. 그게 맞지. 혼자 사는 양반이 무슨 욕심에 아파트를 탐을 내. 탐을 내다뇨. 저희 엄마 그 아파트 받을 자격 충분히 있고요. 지용 씨가 먼저 부탁한 일이에요. 어머님 말씀 저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너희 그럴 거면 그냥 나와서 내 집에 들어와 살아. 아마 그 일이 있고부터 저와 시어머니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중간에서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데 여행 경비를 좀 지원해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착한 며느리는 아닌지라 그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지내기는 좀 그랬고 게다가 중간에 낀 남편을 생각하면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저 딴에는 통 크게 100만 원을 계좌로 붙여드렸는데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영 성에 차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행 가실 때 쓰시라고 경비 좀 보내드렸는데. 그래, 통장 확인했다. 꼴랑 100만 원 주고 너도 참 생색을 내고 싶어서 안 하던 전화를 다 했구나. 네? 저는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전화드린 건데 혹시 돈이 부족하세요? 됐다. 넌 뭘 그런 걸 묻니?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내 친구 며느리들은 500만 원씩은 준다고 하더라. 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끊어라. 저는 끊어진 전화를 보며 이게 지금 내가 혼날 일인가?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100만 원이 작냐고 따지듯 물었는데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기 지금 바쁘니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화가 나더군요. 왜 제가 돈을 쓰고 욕을 먹어야 하죠? 지금 생각해도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일은 지금의 제 인생을 있게 한 고마운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안 가면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 그럴 순 없었고 일주일 전부터 도대체 얼마짜리 선물을 사야 이번에는 트집이 잡히지 않을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선물이라는 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가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무얼 골랐는지가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나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핀잔을 들으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잖아.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선물을 사려고 해도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생신 때마다 명품을 사드려? 빙고, 간단하지 않아? 1년에 한 번인데 살 수도 있잖아. 설마 우리 엄마 주는 거라 아까워서 그래? 뭐?
그래요. 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저희 엄마 생신 때 그런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 남편의 반응에 적지 않게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갔는데 손바닥만한 가방이 몇백씩 하는 걸 제 눈으로 보니 도대체 저걸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른 끝에 가방 하나를 골랐고, 그 순간 평생 허름한 배낭만 메고 다니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이왕 한번 사는데 우리 엄마 것도 사자 하며 저는 그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을 똑같은 거로 2개를 샀는데요. 제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놓였죠. 겸사겸사 저희 엄마에게도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어 나름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죠. 어머, 네가 웬일로 명품을 다 샀니? 이제 네가 뭘 좀 아는구나. 거봐, 희수는 엄마 생각 엄청 한다니까. 괜히 엄마 혼자 오해하고. 알았어, 미안해. 희수야, 가방 잘 쓸게. 나 이거 매장에 메고 나가서 네가 사준 거라고 자랑할 거야. 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하여간 우리 엄마 못 말려. 그러지 말고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영업하다 좋은 데 알아서 미리 예약했어. 얼른 내 차 타.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의 차에 탔고, 이내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엄마 드리려고 산 같은 브랜드 쇼핑백을 보셨는데 그 순간 표정이 싹 굳으시고는 마치 정색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건 또 뭐니?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요? 그게 어머니 거 사면서 저희 엄마 것도 하나 샀어요. 설마 내 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산 거 아니지? 똑같은 걸로 샀어요. 뭐야? 그럼 너 나한테 준 가방을 니네 엄마한테도 준다는 거야? 어머머, 기가 막혀? 네? 그게 무슨... 너 지금 나를 니네 엄마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거잖아.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명품이야. 돼지 목에 진주를 채워도 유분수지? 얘, 나 이거 안 받아. 가뜩이나 한 건물에 사돈이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까봐 쪽팔린데 둘이 같은 걸 메고 다니라고? 아, 됐다 그래. 네가 아주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내일 당장 이 가방 가져가서 더 비싼 걸로 바꿔와. 아니면 니네 엄마 거 환불하던지. 아들, 엄마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을 거니까 니들이나 가서 먹든지 해. 시어머니는 골이 단단히 나서 제가 드린 가방을 차에 던져주고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고 뭐고 단판을 지으려 따라 내리려 했는데 큰 싸움이 될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가재는 개편이라 그런지 남편이 차 문을 잠가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이 문 안 열어? 자기도 똑똑히 들었지? 저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리야?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다. 너는 꼭 오늘 같은 날 이래야겠냐? 뭐라고? 다른 날 우리 엄마 모르게 사드릴 수 있잖아. 왜 굳이 우리 엄마 생일에 같은 걸로 2개를 사? 무슨 1+1이야? 아니, 자기 엄마 생일이 그렇게 대단한 날이야? 국경일이니? 그리고 내 돈으로 우리 엄마 가방 하나 더 샀다는 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야? 그동안은 내가 어머니가 아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겉으로는 사돈 하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무시했던 거잖아. 무시하긴 뭘 무시해. 그냥 오늘은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었던 거지. 이젠 우리 엄마 성격 알 때도 됐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인데 그걸 하나 못 맞춰주냐? 됐고, 여기 좀 있다가 케이크 사들고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하자. 가방은 환불한다고 하고 장모님한테는 몰래 드려. 어차피 일하러 가실 때는 안 매실 거잖아. 그냥 똑같은 거 샀는데 겹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고. 지금 이게 최선이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싫어. 어머니 싫다고 하셨으니까 저 가방은 환불받을 거고 우리 엄마 가방은 그냥 드릴 거야. 진짜 너도 너무한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싫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혼 반대하고 싶어도 참고
자기 받아줬잖아. 솔직히 자기 집 뭐 볼 거 있냐? 나도 조건 보고 결혼할 수 있었어. 하지만 편견 없이 자기랑 결혼했잖아. 근데 자기는 우리 엄마 불편하다고 피하고 우리 엄마한테 맞춰볼 생각도 없고 나도 이러면 서운해. 누가 나 받아달라고 애원했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때 끝내는 게 맞았어. 뭐라고? 자기야말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그런데 뭐? 그때 끝내는 게 맞았다고? 왜? 지금 끝내자고 하지. 그래, 끝내. 나도 도저히 힘들어서 자기랑 못 살겠다. 당장 문 열어. 저는 그렇게 선물들을 가지고 남편의 차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갔고 엄마는 딸이 울면서 오자 당황하셨는데 제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저희 엄마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사실 사돈이라 넘기려고 했는데 니네 시어머니 건물에서도 갑질하는 걸로 유명해. 나야 사돈이라고 창피한지 본체 만체 하지만 건물에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다니거든. 손님도 차별하면서 받아서 말이 많아. 뭐야? 잘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본체 만체하는 거였어? 결혼 전에는 엄마도 저 양반이 나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나 했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나를 피하더라고. 그러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데 아,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했어. 근데 너한테까지 그런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지? 희수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게 흠이니?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돌아오는 것도 현명해. 그리고 말이야, 사실 엄마도 할 말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장롱 속에서 어떤 서류를 꺼내오셨고 제가 그 안을 열어서 보니 웬 상가 건물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소유자에 저희 엄마 이름이 있었는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이 건물 엄마 지금 일하는 건물 아니야? 맞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된다. 엄마가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어. 그렇게 내치더니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이 엄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살아서 풀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여기 건물 먼저 주인을 아주 잘 알거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건물을 팔아야 하는데 엄마가 산다고 하면 자기가 나서서 관리며 주차며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시세에서 좀 빼준다고도 하고. 그렇다고 건물을 사? 엄마는 내가 사준 아파트도 싫다고 했잖아. 사실 엄마도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자꾸 엄마 청소 일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 그러다 네 시어머니 성격에 내가 자기 일하는 가게 건물 주인이라고 하면 분명 태도를 바꿀 것 같아서 건물을 사기로 했지. 확인해보니 네 시어머니 가게도 다음 달 초면 계약 만료라 나 딴에는 니네 시어머니 편의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계약 끝나는 대로 내쫓아버려야겠다. 근데 넌 네 선택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절대 후회 안 해. 나랑 엄마 무시하던 그 사람들 나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부동산을 통해 시어머니 가게에 재계약제 서면으로 통보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건물주가 저희 엄마로 바뀐 줄도 모르고 새로운 건물주 번호 아는 사람 있냐며 부동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상가를 뒤지고 다녔는데 나중엔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저희 엄마한테도 그 번호를 물으러 찾아오셨다는 거 있죠. 저기, 거기는 고용관계니까 바뀐 건물주 번호 알죠? 나 그 번호 좀 줘봐요. 거기요? 여기에 거기가 어딨나요? 그리고 사람한테 왔으면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왜 시비해요? 아줌마도 번호 몰라요? 이봐요, 사돈. 어머머,
누가 사돈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 이혼한다고 하던데. 그러게 처음부터 급이 안 맞는 결혼을 시킨 게 문제였어. 똑똑히 들어요. 사돈이니 어쩌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줌마는 건물에 청소나 해요. 허드렛 일 하는 주제에 누구더러 사돈이래. 애당초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건물을 옮겼어야지. 가만 보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 딸이 교사면 다야? 이봐요. 내가 왜 건물을 옮깁니까? 계약 끝난 그쪽이 옮겨야지. 어머, 이 아줌마 웃기네. 남의 매장 계약 끝난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청소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오지랖 달고 다니는구나. 헛소리 그만해요. 나도 바빠. 누가 댁 같은 줄 알아요? 그리고 왜 사람을 무시해요? 정작 개털은 당신이잖아. 뭐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누가 그래요? 내가 개털이라고. 당신 아들이 그럽디다. 여기 가게 보증금 자기 할아버지가 해준 거고 지금 사는 그 잘난 아파트도 월세라고. 자기네 돈 없으니 제발 저희 딸 아파트에 살자고 하던데요. 그 자식은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요, 월세여도 급이 달라요. 왜? 월세라고 하니까 당신들이랑 급이 같은 것 같아? 아니요, 다르죠.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급이 같아요? 당신은 임차인이고 나는 이 건물 주인인데. 아까 계약 해지 통보 받았죠? 그거 내가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아줌마, 요즘 무슨 소설 써요? 못 믿겠음. 1층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든가. 얼마 전에 거기서 계약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로 1층 부동산에 가서 확인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희 엄마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 저희 엄마가 더 황당했다고 하셨어요. 저기 사돈. 사돈이요? 왜? 이제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달라 보이나요? 당신이 그랬다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명품이냐고. 근데 내 눈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상해 보여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꼴값이니까. 그런 주제에 내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나도 당신 아들이랑 내 딸 이혼시킬 거야. 당신도 계약 끝나는 대로 내 건물에서 나가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대화로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같은 처지잖아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돈, 우리 애들도 우리가 잘 설득해서 잘 살게 해야죠. 이혼이 웬 말입니까?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제발 좋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희수한테도 사돈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됐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아들이나 챙겨요. 나라고 뭐 머리 나쁜 당신 아들 좋아서 사위로 받았는지 알아요? 그 후 저희 엄마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건물 관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저희 엄마에게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비셨는데 저희 엄마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윽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는 걸 몰랐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는데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당신 짐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 나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변호사 만났어. 뭐?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주라.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래서 뭐, 자기 엄마랑만 정리하면 된다고? 뭐, 그렇지. 난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왜? 갑자기 왜 내가 어머님보다 더 중요해졌어? 우리 엄마가 건물주 돼서? 당신 원래 이렇게 후진 사람이었니? 후지다고? 장모님 돈 좀 생겼다고 지금 사람 무시하냐?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생아 출신 나 아니면 누가 결혼하냐? 개구리 올챙일짝 모른다고 벌써 다 잊었어? 당신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어. 그리고 이 집 대출금 나도 갚았잖아. 그럼 나도 이 집에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지분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야말로 다 잊었어?
당신 입으로 대출금 다 갚아도 이 집 우리 엄마 줘도 된다며? 장모님 집에 월세 낸다 생각한다며? 능력 없다고 해서 그동안 지내게 해줬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그럼 쫓겨나게 생겼는데 빈손으로 가냐? 이거 가만 보니 도둑년이네. 뭐라고? 도둑년? 그래, 법으로 해. 어차피 합의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법으로 하면 할 말 많아.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 당신 어머니 이 아파트도 당신이 해준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는데 알고 있었니? 정말 당신 엄마라는 사람 너무 소름 끼쳐. 내가 그동안 당한 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희는 그렇게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양측 변호사의 열띤 변호가 시작됐는데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저는 승소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이 나열되자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내주셨다는 남편의 조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분들은 시어머니 가게로 가셔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으로 내어준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소리소리를 질러 건물이 다 쩌렁쩌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정말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는 가게 보증금 한 푼 없이 가게를 빼야 했고 상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싫은 창피를 당하셨다는데 저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줘야 하니 하는 수 없이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뺐다며 마지막까지 감정적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바닥을 본 저희 모녀는 그걸 받아줄 리가 없었죠. 싹수 없는 전 남편은 대박 날 뻔한 자기 인생을 자기 엄마가 망쳤다며 아파트 보증금 빼는 날 잠적을 했다는데 그건 그거대로 한심해 보였어요. 저런 인간을 10년 동안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다니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제가 알 바 아니니 어디서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원하는 대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이혼이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흠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활에 만족하며 평범하게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던 아파트 시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이런 말 조금 부끄럽지만 노후 걱정도 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건물주 저희 엄마는 청소 용역 사장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깐깐하게 잘하는지 금세 입소문이 퍼져서 입주 청소며 건물 청소며 의뢰가 쏟아진다고 요즘 아주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덕분에 저는 저희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날이 많지만 요즘은 사는 게 재밌다는 엄마를 보는 게 저 역시도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합니다. 청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더러운 곳을 깨끗이 치우면 마음도 덩달아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삶이 달라지니 어쩌면 청소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